이번 토픽은 회계 모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회계 모형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Y는 매출액이었고요. X가 광고비였습니다. 광고를 얼마나 할 때 매출액이 얼마나 될까 해서 이 식의 예를 앞 토픽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했어요. 지금 매출액을 여기 예를 들면 10을 넣으면 Y의 값은요 이렇게 됩니다. 60 플러스 오차예요. 즉 약 60이란 얘기입니다. 광고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즉 여기 오차로 포함됐는데 그 다른 요인에 의해서 6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이런 식의 의미와 이런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가 11대를 보겠습니다. X가 광고비고요. Y는 매출액입니다. X가 11대 매출액은 60일 수도 있고 그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60이라고 해볼게요. 평균은 60이지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10일 때 Y의 관찰값들을 보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이 중에서 요 점은 60인데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Expected value of Y, Y의 평균값인데 단 조건이 X가 10일 때 평균값입니다. 자, 이번에는 13일 때를 보겠습니다. X가 13일 때 13을 넣으면요 여기 대충 이게 75 플러스 5초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3일 때 매출액 Y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75고 크면 그보다 크고 75보다 크고 작으면 이렇게 작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평균값은 기호로 표시하면 expected value of Y 매출액 평균값인데 언제냐 하면 X가 13일 때입니다. 이 값은 75입니다. 이 값은 60이고요. 지금까지 설명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볼게요. 왼쪽 그림과 같이 X가 10일 때 Y의 분포를 보여준다 했습니다. Y의 분포는 보니까 이렇게 클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네요. 그런데 Y의 평균값은 60입니다. 즉 expected value of Y given X가 10일 때 평균값 60이며 다른 요인의 영향에 따라 60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요인은 어디로 표현되느냐 하면 바로 이 오차, 여기가 다른 요인이에요.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른 거냐면 광고비 이외에 다른 요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주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X, 즉 광고비고요. 다른 하나는 다른 요인이에요. 광고비 이외에 다른 요인이고 그것은 오차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단어는 Y값은 확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Y의 값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즉 Y값은요 확률 변수라는 겁니다. Y는 확률 변수예요. 자, 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X가 10일 때 Y의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평균이 요 점이고요. 요 점이 바로 60입니다. 그 다음에 X의 값 13일 때 Y의 값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요. 평균은 요 점이고요. 요건 75입니다. 그 다음에 X가 16일 때를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요. 평균이 계산을 하면 90이 나옵니다. 왜 90이 나오냐 하면 여기다 16을 넣으면 90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X가 7일 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평균값은 45입니다. 이 45는 x에다 7을 넣으면 오차를 제외하게 되면 평균값이 45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5, 60, 75, 90 이 평균값들 y의 평균값들 연결을 한 것이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기식 또는 회기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집단의 경우이기 때문에 모회기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왜 직선일까요? 직선 아닌 경우는 없습니까? 직선 아닐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관찰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평균을 연결했더니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기 분석에서는 직선인 경우만 다릅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런 곡선인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회기 분석이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선이 아닌 경우라도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직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관찰점들이 이렇게 형태로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의 스타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합니다. g를 도입을 하는데 g는 x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y는 g로 되겠죠. 즉 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인 거예요. 선형이. 그리고 선형이 아니더라도 선형과 매우 유사하게 또는 완벽하게 선형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형만을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차라고 했는데 오차가 작으면 모르겠지만 오차가 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차가 큰 경우에는 이 영향이 오차 영향이 크다면 이건 다른 변수로 변환해야 되겠죠. 이 오차라고 표시한 것은 x 위에 다른 요인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차항이 커서 다른 변수를 표현해야 된다면 변수가 x 위에 또 다른 변수가 추가되어야 되고 그것은 지금 다루지 않고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요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은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만 다릅니다. 왜 그것부터 다르냐 하면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걸 들었습니다. 그건 y가 매출이익이고 x가 광고비인 특별한 경우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했을 때 표현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모집단에서의 표본이 나눠집니다. 모집단의 회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특징은 여기 엡실론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베이타 0와 베이타 1으로 표현합니다. 즉 이 경우에 만약에 이게 모집단이라면 이거는 베이타 0고 이건 베이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차는 엡실론 i로 표시하고요. 회기식은 선이잖아요. 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관찰점들이 이렇게 쭉 있을 때 평균값을 연결한 것이 회기식이고 그것은 직선으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회기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까 이 식이 이 선이 이렇게 됐었죠. 10 더하기 5x로 표현됐었잖아요. 그거 똑같이 생겼죠. 베이타 0 더하기 베이타 1이고 특징인 것은 여기에 오차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차항이 없죠. 자, 모집단의 회기 모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표본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은 모집단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표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이타 0 대신에 B0로 표현하고요. 베이타 1 대신에 B1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엡실론 I 대신에 EI로 표현합니다.
자, epsilon i와 ei는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epsilon i는요 오차항, 에라텀이라고 표현하고 ei는 잔차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의 수와 절편계수가 있겠죠? 절편계수, 기울계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집단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고 표본의 경우에 절편계수, 기울계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모집단이라고 가정을 하면 선이 어떻게 생겼나요? 선은 즉 expected value y given x 선은요 절편 개수가 10이고 기울기 개수가 5입니다. 따라서 선은 이렇게 표시되겠네요. 기울기가 5고요. 요 선이 회기식 또는 회기선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회기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의 회기식은 모집단의 경우는 expected value y given x라고 표현했는데 표본에서는요 이 expected라는 걸 쓸 수가 없습니다. expected라는 건요 모집단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우리는 expected value 대신에 y hat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의 회기 모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회기식, 즉 회기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독립변수의 값이 xi일 때 종속변수의 평균값은 expected value y given xi이고요. 종속변수 실제값, 즉 y의 실제값은요 확률변수가 되고 yi로 표현합니다. 즉 요 yi는요 확률변수예요. 그 다음 여기 읽어볼게요. 종속변수의 실제값은 다른 요인에 있어도 영향을 받는데 이 영향은 epsilon i로 표현한다. 즉 y에 영향을 주는 건요 x도 있고 타 요인도 있다. 근데 이 타 요인은 뭐로 표현하면 epsilon i로 표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epsilon i는 확률 변수예요. epsilon i는 평균이 0이고 분산 일정한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자, 여기서 왜 평균이 0이어야 돼요? 평균이 10이면 안 됩니까? 10인 경우에는 평균이 만약에 1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이라 그러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죠. 여기 절편계수에 넣어버리면 되죠. 왜냐하면 평균이 10이고 더하기 확률 변수가 되니까 이 10을 여기로 이전한다면 이 절편계수를 베이타 제로 더하기 10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면 그걸 이전하면 되는 거예요. 절편계수로. 그래서 평균이 0입니다. 그리고 평균 0이라는 뜻은 타 요인의 영향은 평균적으로 0입니다.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분산 일정하다고 했는데 일정한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epsilon 1, epsilon 2 있을 수 있겠지만 i니까 epsilon 3 있을 수 있는데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습니다. epsilon 2는요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산 일정하죠. 즉 분산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 일정하지 않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 제곱 시그마의 서브스크립트 epsilon 2 제곱 epsilon 3의 경우에는 분산이 시그마 서브스크립트 epsilon 3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1, 2, 3가 되기 때문에 분산은 다릅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지만 여기에 밑에 첨자가 없잖아요. 첨자가 없다는 것은 분산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 문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 이 식을 여기다 좀 크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모집단의 경우에 회기 모형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느 것이 확률 변수이고 어느 것이 확률 변수가 아닌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xi는 확률 변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나 우선은 확률 변수가 아니고요. epsilon i는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이 값을 취할 수도 있고 저 값을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확률 변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서브스크립트 엡실론 스퀘어드라고 했습니다. 즉 엡실론 1, 엡실론 2 쭉쭉쭉의 분산이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밑에 i가 없어서. 그럼 y는 어떻게 될까요? y는 확률 변수 아닌 것들이 있고 더하기 확률 변수니까 이거에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럼 엡실론 i는 확률 변수가 되겠죠? 이건 상수로 처리되고 여기 확률 변수니까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분포는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자, 엡실론 i가 정기분포를 따르니까 yi도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은 두 파트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요 평균이 0이라고 했습니다. 이건요 요 가운데가 확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옵니다. 즉 요 부분의 평균은 베이라 0 더하기 베이라 1 xi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yi는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베이라 0 더하기 베이라 1 xi이고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분산은 여기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variance ax 더하기 b, a와 b는 상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b는 그냥 없어집니다. 따라서 이것은 variance ax가 되고 a는 제곱으로 나가라서 a 제곱 곱하기 variance x가 됩니다. 요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상수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겠죠. 여기 b처럼. 따라서 이것은 variance epsilon i가 남고 이 epsilon i variance 얼마예요? 여기 있었죠? 시그마 epsilon 스퀘어드라고. 즉 yi는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이거고요. 분산은 이거가 됩니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epsilon i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y도 확률 변수가 된다는 점, 그리고 x는 확률 변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는 확률 변수가 꼭 아니어야만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이나 경제학에서는 xi가 확률 변수 아닌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광고비 같은 거죠. 광고비는 확률 변수가 아니잖아요. 정책 변수예요. 정책 변수가 무슨 뜻이냐면 회사 경영자가 요번에 광고비 10 하자 혹은 20 하자라고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이지 확률 변수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확률 변수가 x가 아니라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영학에서 다음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i란 자산의 수익률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수익률이라고 해볼게요. 수익률은 회계 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건 시장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코스피 수익률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대변을 하니까 코스피 수익률을 씁니다. 이거 정확히 말하면 더 정확하면 시장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형을 갖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시장 수익률, 즉 코스피 수익률은 확률 변수가 되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회귀 모형에 의한 회귀 분석에 의한 것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장 수익률이고 이것은 확률 변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낸스 쪽에서 어떤 학자가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냐면 이게 즉 X가 확률 변수에도 된다는 것을 확장을 했습니다. 예, 증명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X가 확률 변수여도 됩니다. 다만 그럴 때는 다른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으로 통계학이나 경영학에서 X는 확률 변수가 아니지만 확률 변수를 확장해서도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집 단위 회귀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모집 단위 회귀 모형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집 단위 회귀 모형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집 단위 회귀 모형의 개수인 베이라 0, 베이라 1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추정량을 B0, B1이라고 하죠. B0, B1이라고 하고 expected value y given x의 추정값을 y hat라고 하고 여기 y hat요. 표본 회귀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 관찰가 yi는 yi hat와 일치하지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yi는 yi hat 플러스 오차, 이게 오차고요. 이건 우리말로 하면 잔차라고 부릅니다. 잔차라고 부르고 요거는 에라텀, 오차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에서 이 오차 부분의 표현 방법을 다르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대상은요, 요 10과 5입니다. 5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5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X가 한 단위 증가 시 Y는 평균 5단위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Y는 10 빼기 5X 더하기 5차의 형태가 되었다면 이 5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마이너스 5까지 합쳐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X가 한 단위 증가 시 Y는 평균 5단위 하락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림으로도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편계수가 10이고요. 기울계수가 5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10인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10인 경우는 60이고요. 그 다음에 11인 경우는 얼마가 될까요? y의 값이 11인 경우를 보면 11을 넣으면요 55에서 65가 됩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폭이 5예요. 그 5가 바로 이 기울계수 5입니다. 그래서 기울계수는 x가 한 단위 증가 시 y는 평균적으로 몇 단위 증가하냐를 나타냅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일 때는 증가가 아니고 하락이고요. 자, 이제 절편계수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절편계수에 대한 해석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 광고의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이라는 것은 절편계수가 10이라는 건 여기를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x가 광고비인데 얼마를 투입했다는 얘기일까요? 0을 투입했다는 얘기예요. 광고비를 0을 투입했는데 평균 매출은 10이다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의 평수라고 볼게요. 식당 평수가 있는데 y는 매출액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회귀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5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식당 평수가 한 단위 증가하면 매출은 5단위 증가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10에 대한 해석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10인데요.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식당 평수가 0일 때 평균 매출은 10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식당 평수가 0이라는 것은 식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절편계수에 대한 해석을 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냐면 이런 경우에요. X의 자료 구간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죠. 그럼 최저가 5평이고 최고가 30평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구간이 즉 X의 자료 구간이 5에서 30까지, 즉 식당으로 말하면 5평부터 30평까지입니다. 그런 경우에 식당 평수가 0인 경우를 해석하라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료 구간이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절편계수의 해석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5개 표본자를 이용하여 회기식을 구한 결과 표본 회기식이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2.71을 해석하고 yi 해트와 ei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2.71을 해석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는 평균 2.71 단위 증가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yi 해트와 ei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i 해트와 e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회기선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y 해트고요. 즉 yi 해트를 나타낸 것이고, y라는 건요 실제 값을 말합니다. 저 22는 첫 번째 관찰점이니까 y1이고요. 20은 두 번째 관찰점이기 때문에 y2 혹은 y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이 xi일 때, 여기서 xi라는 게 뭐냐면 요 5는요 첫 번째 관찰점이니까 x1이고요. 4는 x2가 되고 이렇게 쭉 됩니다. 그러니까 xi라는 것은 i번째 관찰점이고요. 그에 해당되는 실제 y 값은 얼마로 표현하면 될까요? 그 값은 yi로 표현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죠. x2일 때, x의 값이 x2일 때 실제 y 값은 얼마예요? y2. x의 값이 x1일 때 실제 y 값은 얼마예요? y1. 따라서 x의 값이 xi일 때 실제 y 값은 yi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yi 해트는 무엇일까요? yi 해트라는 것은 x의 값이 xi일 때 회귀선상에 있는 값, 즉 예측값을 말합니다. 그 예측값 요걸 말해요. 요게 yi 해트예요. 그 다음에 ei는 무엇일까요? 아까 표본의 회귀식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yi 해트는 b0 더하기 b1 xi로 되어 있고요. 실제 값 yi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식에서 빼기해서 이 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ei가 나오겠죠. 즉 이렇게 되네요. yi 실제 값이요 빼기 예측값, 즉 회귀선상에 있는 값을 빼면 ei가 됩니다. 따라서 ei라는 것은 요걸 말합니다. 자,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i 해트를 구해볼게요. 이거는 이 식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죠. x의 값이 5일 때 y의 해트는 얼마일까 하면 9.31 더하기 2.71 곱하기 5가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22.86이 나오고요. x의 값이 4일 때를 보겠습니다. x의 값이 4일 때 y 해트의 값은 이렇게 됩니다. 9.31 더하기 2.71 곱하기 4는 이걸 계산하면 20.15가 됩니다. 관찰점 세 번째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일 때 yi 해트의 값은요 9.31 더하기 2.71 곱하기 9 해서 25.57이 나옵니다. 이제 ei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i는 어떻게 되냐면 yi 빼기 yi 해트죠. 즉 여기서 이거 빼기 이겁니다. 그래서 22 빼기 22.86이라 마이너스 0.8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E2 자 요건 E1이고요. E1이고 E2를 구해 보겠습니다. E2는 Y2 빼기 Y2 해트죠. 따라서 20 빼기 20.15라서 마이너스 0.1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점은 x가 5일 때예요. 5일 때 y1은 22였습니다. 근데 회기선이 어떻게 됐냐면 요 위를 지나가네요. 위를 지나가. 그리고 회기선의 예측된 값은 22.86이라 오차, 즉 잔차라고 하죠. 잔차가 마이너스 0.86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값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값은요, x가 4일 때예요. 4일 때 실제 y 값은 20이었고요. 회기선상에 있는 값은 20.15입니다. 그래서 20.15고요. 그럼 이때 오차, 즉 ei 값은요 마이너스 0.15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